안녕하세요. 이정빈입니다. 부동산 인자 네이버 카페와 오픈톡방에서 기초 권리 분석에 대한 질문이 종종 올라오고 저희 기초반에서도 권리 분석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건 제가 유치하지만 취업 이론이라고 한 번씩 호칭을 합니다. 왜 취업 이론이냐? 저희가 취업을 위해서 서류 전형을 먼저 통과해야지 면접을 보게 되죠. 이 수많은 회사에게 지원서를 작성해서 다 발송을 합니다. 이 중에 탈락을 하면 저희는 면접 준비를 하지 않죠. 면접 준비를 하는 건 서류 전형에 통과했을 때만입니다.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이 권리 분석과 배당이라는 걸 한꺼번에 해결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권리 분석을 해서 저희가 배당을 살펴볼 경우와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먼저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권리 분석을 통해서 배당을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배당을 살펴볼 필요가 없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말소 기준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말소 기준을 찾으세요. 말소 기준은 딱 7가지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당기, 전세권, 그리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딱 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날짜가 빠른 것, 걔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7개가 등기부 등본에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중에 가장 날짜가 빠른 애를 찾는 거예요. 걔를 저희는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 부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고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찾았다. 그런데 그 집에 소유자나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럼 뭐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말소 기준을 찾았는데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전입 신고를 한 날짜가 이 말소 기준보다 빠르다. 그럼 저희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에 이 말소 기준보다 전입 신고를 늦게 했다. 그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권리 분석까지만 하고 이제 배당을 살펴볼 필요가 없는 대상은 누구냐? 소유자 및 채무자 그리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 2명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세 파악만 잘 하시고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입찰가를 산정하셔서 잘 작성하셔서 낙찰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말소 기준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배당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것인가.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대항력이 있다는 건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할게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2억인데 경매를 통해서 임차인이 2억을 다 받아갔다.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한테 달라고 할 돈이 없죠.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이 2억인데 1억만 배당을 받았다. 그럼 못 받은 돈 1억이 있죠. 그럼 이걸 낙찰자인 저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안 나갈 수 있어요. 그걸 대항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말소 기준보다 전입일자가 빨라야 돼요. 이 2가지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럼 전입일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경매 정보지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서류를 발급받느냐?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이면 누구나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말소 기준 권리와 이 전입 날짜 2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론에 관한 설명이고 실제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패턴은 다 비슷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가 거주하는 케이스와 임차인이 거주하는 케이스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어떤 경매 정보지든 저희가 사용을 꼭 해야 하고요. 무료도 괜찮고 유료도 괜찮습니다. 말소 기준일이라고 날짜가 나와 있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저희가 배당이 얼마나 될지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공부하려고 경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낙찰을 받고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매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낙찰자가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얼마씩 되는지 채권자들 배당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법원에 판사님들이 하실 일이고 저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말소 기준, 임차 내역 없음. 그럼 시세 파악만 똑바로 잘 하시면 됩니다. 시세 파악 잘해서 더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과연 매수를 할 사람이 있을까? 전세, 월세 수요가 있을까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권리 분석은 이럴 때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시세 파악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말소 기준이 나와 있고요.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입일자와 말소 기준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2020년인데 전입은 2019년에 했죠. 그럼 빠르죠. 그때 대항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이때만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을 받고 못 받을지를 고민은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낙찰자에게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얘기인 즉슨 이 부동산의 경매가가 얼마이든 간에 800이든 600이든 400이든 간에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못 받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800에 받든 1000에 받든 2000에 받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임차인이 못 받은 돈을 낙찰자가 줘야 된다. 그 뜻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2억 900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저희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익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동산이 그렇다면 최소 2억 2천 이상은 돼야 한다는 뜻이고, 지금 감정가는 2억 2천이지만 이 감정가가 시세는 아니죠. 하락했다면 이 경매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배당을 얼마 받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소 기준보다 이 전입일자가 늦다. 예를 들어서 전입일자가 2021년이다. 그럼 이 대항력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항력이 없다라는 건 이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저희가 못 받은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인수할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만 잘 파악하고 입찰하면 되겠죠. 아까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동산이 이 가격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2억 5천이다. 그러면 입찰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부동산 시세가 2억이다 또는 1억 8천이다. 그러면 절대 입찰을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비싸게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이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저희랑은 상관없어요. 부동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을지만 잘 시세 파악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배당에 관해서는 예전에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의 링크를 연결해 놓을 테니 살펴보시고요.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 과연 낙찰자가 책임지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 입찰할 물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